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놈의 4대 보험 얘기 많습니다. 계약서 나오고 비율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고민하시는 게 근로자야? 그럼 근로자면 4대 보험 들어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질문들은 강사 4대 보험 장단점 내지는 뭐 어쨌든 건강보험 지불하게 된 강사들이 월급이 실수령액이 줄었으니까 요새 건강보험도 팍팍 늘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실수령액이 줄어든 것 때문에 강사들이 이 학원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나 신규 계약을 하는 게 조금 난감해지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4대 보험 적용 안 하던 학원에 적용하려면 또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일단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 근로자면 사업자가 무조건 4대 보험을 들어줘야 하나요? 예. 안 들어줄 수는 없는 건가요? 본인이 안 들겠다고 하면. 아니요. 이게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요즘 한 작년 정도서부터 되게 많이 봤는데 일단 그예요. 4대 보험 가입하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우문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4대 보험 가입하는 게 의무예요. 근로자라 그러면 원장이 의무인데 다만 강사 입장에서는 가입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원장 입장에서는 가입 안 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가입 안 하는 게. 그런데 대부분의 강사는 가입을 원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4대 보험 가입했을 때 혜택은 먼 훗날이고 매월 내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대략 한 8% 떼야 되거든요. 그쵸. 월급이 200만 원이면 한 16만 원 떼는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강사는 가입하는 게 유리하지만 가입을 원하지 않아요. 원장님도 원하지 않아.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거 헤어질 때예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상관이 없는데 학원이 뭐 내보냈어요. 뭐 아니면 좀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러면 항상 실업급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업급여가. 맞아요. 실업급여는 일주일에 5일 일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7달 정도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7달. 그리고 최저임금 정도 받았어. 최저임금.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를 받냐? 최소 딱 7달 근무하고 최저임금 받았어요. 그러면 720만 원 받아요. 실업급여가 720만 원이에요. 72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학원이 지금 어려워요. 또는 강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원장이 내보냈어요. 우리 학원은 5인 미만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죠. 내보냈어. 그러면 이제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나 잘렸으니까. 네. 원장님이 그래요. 야, 네가 입사할 때 4대 보험 가입 원하지 않았잖아. 근데 뭐 지금에 와서 실업급여냐? 그러면 강사가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요. 노동부에 신고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렇죠. 노동부는 실업급여 다 주고 4대 보험 가입 안 한 모든 페널티를 원장한테 물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원장님들이랑 상담할 때는 4대 보험 가입하는 게 원칙이지만 안 하는 게 서로 간에 유리하고 그러니까 강사가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조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나중에 강사가 딴 얘기하는 강사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도입을 아직 안 한 학원들이 현실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고 있으니까 고민들을 하시는 건데 그럼 일단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이러니 도입했다라고 따지면 기왕 4대 보험을 도입을 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뭔가 원장들이 혜택을 볼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혜택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일단은 월급이 215만 원 이하인 사람 이제 내년에 또 바뀌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215만 원 이하라 그러면 뭐 두루누리 제도나 일자리 안정자금 이런 게 국가로부터 좀 지원이 돼요. 215만 원 이하면. 근데 내년도는 아마 한 220이나 230 정도로 올라가겠죠. 근데 그거 말고는 뭐 4대 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혜택 있는 건 없고요. 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상담하다 보면 원장님이 이런 거 있어요. 누가 뭐 국가로부터 뭐 받는 지원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고. 원장님이 모르는 지원금은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못 받는 지원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눈 먼 돈이라는 건 없어요. 눈 먼 돈이라는 거. 그래서 컨설팅 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컨설팅이라고 쓰고 양아치라고 읽어요. 그 사람들 다 양아치들이에요. 양아치. 이상한 거 무슨 안 되는 거 얘기하면서 혹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무슨 지원금 나온다는데 그건 뭐냐면요. 일단 우리 학원이 5인 이상이 돼야 돼요. 5인 이상인 상태에서 청년을 추가 고용하면 지원금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5인 이상이라는 게 4대 보험 가입한 사람이 5인이에요.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죠. 그래서 그런
학원이 안 되는데 자꾸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원장님은 학원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학원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런 거 지원금 받는 거 요거만 자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업에 충실해서 애들을 잘 가르치고 어떻게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어떻게 교재 만들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수법을 연구하고 그런 걸 노력을 하셔야지 맨날 어디 눈먼 돈 없나 지원금 없나 맨날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원장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눈먼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으려면 조건은 5인 이상 사업장, 청년 추가 고용, 4대 보험 가입돼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규직 채용해야 되나요?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네, 그리고 그 직원을 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청년을 추가 고용하기 위해서 한 명을 자르고 추가 고용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을 해고하면 안 돼요. 이 직원을 자른다라고 한 거는 권고사직이라고 노동청에 신고되면 이제 그게 직원을 자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정규직에 대한 개념들이 아직 모르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예를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노동지원청에서 근로자 현황을 조사한다고 저희 학원이 근로자가 많으니까 어떤 형태의 근로자가 있는지 뭐 설문조사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서를 작성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노동감독관하고 얘기해 보니까 계약서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일하기로 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정규직이 아니라고 하시던데. 근데 그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그 학문적인 얘기예요. 정규직의 정의가 뭐냐면 비정규직이 아닌 사람이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 아닌 사람. 그러면 비정규직은 누구냐? 세 사람이에요. 파트타이머, 네. 계약직, 파견 근로자. 그러면 파트타이머가 아니고 계약직이 아니고 파견 근로자가 아니면 정규직이에요. 방금 아까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근무한다. 이거 계약직이잖아요. 네. 계약직이니까 비정규직이죠. 근데 만약에 계약을 그 선생님하고 제가 3년째, 4년째, 5년째 이렇게 되고 있으면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한 거예요. 2년이 제가 지나면. 계약서를 그렇게 쓰고 있어도 그렇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거까지. 4대 보험은 사실 뭐 이득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는 의무사항이어서 이것도 아까처럼 저쪽에서 단속을 강하게 안 할 뿐이지 신고 들어가거나 뭔가 문제 생기면 어쨌든 원장님이 불리하시게 될 수 있는 사항이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민하시고 이런 거를 처리하면서 학원이 돌아갈 수 있는 걸 시스템을 잡던 회계구조를 잡으셔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그 다른 말인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강사를 4대 보험 가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한 5년 정도 근무했어요. 월급이 300이에요. 네. 300. 그러면 퇴직금이 1,500만 원이잖아요. 월급 300이고 5년 근무했으면. 그리고 강사가 자발적 퇴사한 거예요. 네. 그냥. 그러면 원장님이 퇴직금 주기가 아까운 거야.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고를 하려고 해요. 너 자발적 퇴사했으니까 실업급여 못 받는다. 근데 내가 너 자른 걸로 할게. 그러면 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잖아. 실업급여. 그 실업급여가 그 정도 나와요. 1,500, 5년 정도 되면 1,5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그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까 대신 퇴직금을 퉁치자. 이런 원장님도 제가 본 적은 있어요. 그거 신고 당하면 더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그 요즘 그 부정수급 있잖아요. 이게 다 부정수급이거든요. 이거 부정수급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수급하면 그 당사자하고 원장님 둘 다 형사처벌돼요. 그 고용노동부 가면요, 이 부정수급 전문 수사 기관이 있어요. 그 안에 팀이 있어요. 부정수급 수사팀. 그래서 요즘 이거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게 걸리는 거 100% 내부 제보예요. 누군가 제보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항상 유혹에 빠지거든요. 퇴직금 안 주고 실업급여 받게 해주면 내가 이득이지 않냐.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서 제의식이 별로 없어요. 내가 그동안 고용보험 냈으니까 실업급여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하면 진짜 형사처벌돼요.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건강보험료가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개인 사업자로 1인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이제 개인 건강보험 내시다가 건강보험을 좀 줄이고 싶어서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 내지는 그렇게 하면 실제 건강보험이 줄어드는지. 그 지역 건강보험료하고 직장 건강보험료가 그 부과되는 로직이 달라요. 일단 소득에 대해서는 직장보험료도 지역보험료 둘 다 카운트가 돼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원장님 재산, 그 재산은 부동산하고 차량을 말해요. 그렇죠. 이 재산이
직장 보험료에서는 카운트가 안 돼요. 근데 지역 보험료에서는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원장님 부동산이 많거나 차량이 여러 대다 그러면 직장으로 돌리는 게 유리해요. 그러면 언제 직장이 되냐면 4대 보험 가입한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원장님도 직장 가입자예요. 근데 우리 학원은 다 3.3%야. 그러면 직장이 안 돼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직장이 되는 거예요. 원장님 혼자서 단독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안 돼요. 법인은 돼요. 법인은 되는데 알바에 대해서 4대 보험 가입하면 되죠. 그럼 법인이라는 건 자기 혼자 개인 법인이 되나요? 그럼 되죠. 가능하죠. 1인 법인 많아요. 법인은 사업주 한 명만 있어도 직장 가입자 되는데 개인 사업체는 4대 보험 가입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직장 가입자 돼요.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